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텍스트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블록 코딩은 메이크 코드 에디터라는 에디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파이썬 에디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썬 에디터에 대한 사용 방법을 조금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규칙이 있는데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파이썬으로도 저희 마이크로비트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LED 디스플레이를 한번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볼 거고요. 버튼을 인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강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텍스트 코딩으로 마이크로비트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블록 코딩 에디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비트 홈페이지에서 여기 렛츠 코드 또는 프로그래밍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여기 New가 붙어 있는 파이썬 에디터라는 에디터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설명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시작을 알아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모든 화면에 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가 익숙하시다면 물론 영어를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한국어로 하는 게 조금 더 인식이 좀 더 빠르고 여기 한국어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꾸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톱니바퀴에서 랭귀지 들어가셔서 한국어 선택하시면 모든 보이는 화면에 있는 영어들이 다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코드는 저희 블록 코딩으로 했을 때처럼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무한 반복하기 블럭이 텍스트인 파이썬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방향 위치만 조금 달라지고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블록 코딩에서 사용했던 툴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뮬레이터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바로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현재 이름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성을 해서 맨 위에 상단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바꿔도 되고요.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저장할 때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입문자에게도 추천이 많이 되는 언어이고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서 데이터를 다뤄서 그래프나 이런 거를 응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썬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와 비슷한 명령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면서 익혀볼 텐데요. 저는 시뮬레이터를 조금 가려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샵이 붙은 파란색 글씨들은 프로그래밍에서 주석이라고 부르는 설명문들이에요. 이 주석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어를 쓰든지 다른 어떤 나라의 언어를 쓰든지 상관이 없는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주석을 표시하는 특수 기호가 이 샵입니다. 맨 앞에 샵이 있다면 무조건 얘는 주석으로 돼서 그냥 개발을 하는 혹은 코딩을 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거지 실제 영향이 미치거나 뭔가 사용자가 여기 주석이 있네라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또 조금 보기 편하시라고 주석들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주석을 지우면 첫 번째 from microbit import 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비트에서 보드에서 제공하는 센서나 이런 기능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모든 우리가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다 불러와서 이 파일에서 쓸 수 있게 추가를 해주겠다라는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딱 시작하면 바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요 인푸트 문들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별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을 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를 지우시면 얘를 만약에 주석 처리를 하면 이렇게 밑에 경고 표시가 빨간 줄로 에러 표시가 뜨는데요. 빨간 줄로 뜨는 에러 표시는 실행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오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절대 얘를 지우거나 주석 처리하지 않아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은 while true라는 게 나오는데요. while은 뭐 어떤 기간 동안 이런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true는 참을 의미하는데 코딩에서의 true는 그냥 while true라는 거는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세미콜론은 진행의 의미이고요.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들여쓰기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순서대로 5번째 줄, 6번째 줄, 7번째 줄을 계속 반복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본 코드를 실행하시면 처음에 하트가 나오고요. 슬립이라는 거는 우리 썼었던 일시중지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도 당연히 동일하게 밀리세컨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쇼와 스크롤을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될 텐데 저희가 직접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다 지워서 인풋 해주는 부분과 while true만 남겨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맨 첫 차실 때 했었던 것처럼 LED를 출력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설명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는 그림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친절하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텍스트 코딩은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비트에서 요번에 낸 파이썬 에디터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코드가 적절한 위치에 작성이 잘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만 여기서 뭐 하트를 할 건지, 작은 하트를 할 건지, 미소를 할 건지, 뭐 오리를 할 건지 이거를 정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지.덕으로 이미지 선택한 거에 대한 이름으로 변경이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넣으시면 들여쓰기까지 잘 지켜서 이렇게 들어와지고요. 슬립까지는 세트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 만들면은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없겠지만 뭐 하나는 오리, 하나는 하트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시면 이미지 덕하고 나온 다음에 0.4초 기다리고요. 작은 하트가 나온 다음에 0.4초 기다리고 다시 네 번째 줄로 가서 반복이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4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른데요. 오리, 하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블록 코딩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 코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그 시작하자마자 1회로 딱 표기되는 내용은 어디다 작성하냐? 그거는 여기 두 번째 줄에 while true 위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려함을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잠깐 뜯는데 슬리프 시간을 2000으로 해서 2초 동안 잠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2초간 요 화려함이라는 거에 맞는 LED가 출력이 되고요. 그 뒤로는 오리랑 하트만 번갈아 가면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정해져 있는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display.show를 쓰고요. 이거를 꼭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디스플레이 하고 show 하고 괄호를 열면은 여기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뜨게 됩니다. 이미지까지는 적어줘야겠네요. 이미지.까지 하고 쓰면은 이 밑에 여러 가지 ABCD 순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표시가 되고요. 옆에는 살짝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자동 완성어가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엔터 쳐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클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쇼는 한 이미지를 한 번에 보여줄 때 사용을 한다면 밑에는 이제 스크롤이 있습니다. 스크롤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게 하면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을 설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전체 주석 처리가 됩니다. 블럭 설정돼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거는 확인 안 해도 되고 내가 새로 추가하는 코드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한 뒤에 컨트롤 슬래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코어라는 게 흘러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2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는 거는 항상 이 따옴표가 기준이 됩니다. 따옴표가 있다면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상관없이 문자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숫자가 아니, 따옴표가 없을 때는 아, 숫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스코어라는 영어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23이라는 점수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 스크롤이라는 거 밑에 보면 표시라고 해서 쇼도 그냥 똑같이 쓸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중간에 슬립을 좀 추가해서 차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간과 아래쪽에. 그러면 저 뭐냐. 스크롤은 글자가 점점 옆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잠시 기다렸다가 쇼가 나오고 있는데요. 쇼는 한 글자씩 끊어서 보여준다. 저는 스크롤보다는 쇼를 조금 더 좋아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코드가 길어지니 저희의 가독성을 위해 코드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장할 때 파이썬 스크립트로 저장을 하시면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고요.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시면은 헥스 파일이라는 요 마이크로비트에서만 사용하는 확장자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저장했을 때는 요 프로젝트 에디터에 똑같이 들어와서 열기를 하면 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기능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5 곱하기 5개인 총 25개의 LED를 각각의 밝기를 조절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꺼진 상태는 0으로 표현이 되고요. 제일 밝은 거는 9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렇게만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거는 9의 밝기로 켜졌기 때문에 제일 가장 눈에 잘 들어오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옆쪽으로 갈수록 이런 데는 3의 밝기로 표시가 되어서 약간 켜진 건지 안 켜진 건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디스플레이 그 LED를 조금 더 다양하게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뭐 픽셀이나 지우는 것들도 있는데 설명이 다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이런 설명들을 보시고 LED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참조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와 함께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할 때는 저희가 썼었던 그 논리에 있는 만약이라면이라는 그 문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문을 얘가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한번 딸깍하고 누르고 버튼을 떼는 상태와 꾹 누르고 있는 상태를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튼을 눌렀음, 얘는 딸깍하고 누르는 상태이고요. 그거는 워스프레스를 사용합니다. 눌렀었다 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얘를 가져와 보시면 A.waspress라고 나오기 때문에 버튼 A가 눌렸을 때 A라는 스크롤을 보여준대요. 저는 쇼가 더 마음에 들므로 이 스크롤을 쇼라고 변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버튼 선택에서 B를 눌렀을 때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들여쓰기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의 위치를 잘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while true 안에다가 이 if문이랑 나란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들여쓰기가 한 줄 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 줄 더 들어가게 되면 A를 눌렀으면서 이어서 B를 눌러야 되는데요. 이 이어서 누른다는 게 그 컴퓨터의 속도로 이어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A를 눌렀으면 A라고 나오고 B를 눌렀으면 B라고 나오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눌렀다는 건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잠시 눌렀다 떼는 거기 때문에 A와 B를 동시에 눌렀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월이라고 또는 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A를 눌렀거나 B를 눌렀을 때는 A나 B 중에 하나를 누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누를 때는 A라고 뜹니다. 근데 지금 중첩되고 있죠. A를 눌렀을 때 A라고 뜨는 게 아니라 A 월 B라는 게 먼저 흘러갔습니다. 여기를 주석 처리를 두 줄 다 할게요. A를 누르면 A라고 뜨고 B를 누르면 B라고 뜹니다. 그러면 역으로 주석을 풀 때도 똑같이 컨트롤 슬래시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다시 컨트롤 슬래시 해서 이번에는 A나 B를 눌렀다라는 그냥 버튼이 눌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A 월 B를 작동을 해보면 얘는 A와 B를 동시에 누르는 기능이 시뮬레이터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음은 동시에 누르는 거를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를 지우고 누르고 있음으로 가져오겠습니다. A를 누르고 있음과 B를 누르고 있음을 가져오면은 얘는 이스프레스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was였고요. 지금은 is로 바뀌어서 지금 누르는 중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A도 누를 수 있고요. B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및 B라고 해서 A와 B를 한 번에 누르는 것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or이었는데 지금은 and를 사용하고요. 이 and를 사용했기 때문에 A와 B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누르고 있기 이 버튼에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서 누르고 있기를 두 개 다 눌러주시면 A and B라는 글씨로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게 인식이 되는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들여쓰기도 중요하고요. and인지 or인지 그리고 이렇게 소소한 부분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오타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타이핑을 하지 않고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A를 눌렀을 때 스크롤이 아니라 A를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에 하트, 큰 하트를 보여주고 B를 눌렀을 때는 작은 하트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우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파이썬을 가지고 A와 B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이제 스튜디오 환경으로 다시 옮겨서 조금 더 파이썬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이썬은 이제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나 뭐 데이터 시각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언어이고요. 이제 다른 언어의 특징과 함께 알아보자면, 동일하게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이제 보이게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출력하고 싶을 때 각각 뭐 C 언어, C++, C++라는 언어, 그리고 C 샵이라는 언어들은 각각 이만큼의 명령어를 최소한 작성해야 헬로 월드라는 말이 출력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자바라던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파이썬은 동일한 문장을 실행을 할 때
딱 사용자가 혹은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문장의 길이나 규칙 또한 간결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실제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파이썬에서 주석은 샵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 줄로 할 때에는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3개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사이에 그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3개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주석이 내용이 주석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작성해도 상관없고요. 주석은 또 이제 설명을 작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뭐 A라는 기능은 잠시 꺼놓고 B라는 게 잘 되는지 단일한 그 보드 부분만 확인을 해도 될 때 주석 처리를 해놓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자료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를 숫자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문자로 사용할지 아니면 여러 개를 사용하는 리스트라는 애를 사용을 할지를 정해주게 되고요. 변수는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변수를 만들 때에는 항상 어떤 자료형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값을 가졌다 이런 거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한 줄에 다 선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료형과 변수 이름 그리고 변수 이름 자료 혹은 자료형, 변수 이름, 자료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시로 가져온 게 있는데요. 나이라는 변수는 당연히 이제 인티저라는 정수형이라는 이름을 여기 age 앞쪽에다가 써줘야 할 거고요. 그 정수형 age라는 변수에 17을 저장하겠다 하면 이렇게 는이라는 equal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사용할 때 규칙이 조금 있는데요. 파이썬만 있는 건 아니고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규칙입니다. 이제 많아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썬에서만 한글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은 한글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텍스트 코딩 같은 경우는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 파이썬을 해보고 나서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조금 대비를 하시려면 한글로 적혀진 변수명보다는 그냥 영어로 작성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와 숫자, 언더바라는 특수기호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절대로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로만 구성된 거는 역시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숫자로만 된 변수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숫자로 된 변수명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예약어라고 해서 색깔이 달라지는 while true나 이런 것들, input 이런 내용들의 예약어라고 하는데 이미 기능이 있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런 단어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빈칸이나 연산자는 변수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기 때문에요. 대문자 ABC, 예를 들어 이렇게 A, B, C와 소문자 ABC는,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성적을 입력을 받고 국어 성적을 코리아의 그 줄임말 KOR에 입력받고 영어를 ENG 이런 식으로 입력을 쭉쭉쭉 받은 다음에 그 변수를 더한다. 그러면 그게 성적의 합계가 될 것이고 그 합계를 3으로 나눴더니 과목의 평균이 나오더라. 이런 예시를 사용할 때 변수를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간단하게 변수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한번 이제 이어가면서 조건문이라던가 문법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한 기초 규칙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들여쓰기라던가 아니면 상단에 인풋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드 에디터에서 동일하게 저희 오른쪽에 시뮬레이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된다는 점, 시뮬레이터에 있는 모든 기능이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오른쪽에 다 표시가 된다는 점 정도를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 LED를 출력하고 그리고 버튼 입력을 할 때 어떻게 명령어를 연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뒷부분은 모두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코드를 작성을 할 거라서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차시부터 조금 더 다양한 예제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